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4대 미녀와 추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녀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미녀가 4명이 딱딱딱 될 텐데 추녀 새롭죠? 오늘 미녀 추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중국 4대 미녀 그러면 오나라의 서시, 전한의 왕소군, 삼국지의 초선 또는 초나라 항우의 짝 우희를 하기도 하고요. 당나라 양귀비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초선으로 넣어서 이렇게 4대 미녀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4대 추녀는 뭐냐? 양홍 선비의 아내 맹광, 원고시대 황제의 넷째 부인 모모, 제선왕의 왕후 종리춘, 허윤의 아내 완시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추녀 새롭죠? 자, 아주 현명한 부인들입니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미녀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나라의 서시라고 해서 당시 이렇게 미인 첫 번째로 꼽는데요. 춘추시대에 보면 서로 싸움을 하는데 월나라와 오나라가 싸웁니다. 오나라 왕 부차와 월나라 왕 구천이 아주 서로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싸움에 우리 와신상담이라는 주인공들이죠. 오나라 부차가 월나라 구천을 잡았습니다. 구천이 자기 힘을 기르는 동안 자기 애첩인 서시를 오나라 부차에게 보냅니다. 미인계 전략을 쓰죠. 그래서 오나라 부차에게 딱 붙어서 서시가 정치를 못하게 하고 드디어 기회를 줍니다. 월나라 구천이 최종의 승리자가 되죠. 그때 왕 부차에게 공물로 바쳤던 미인이 바로 서시입니다. 이 서시는 원래 이름이 서시가 아니고 시이광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 산다고 해서 서쪽에 사는 시시아이라고 해서 서자와 시시라고 해서 서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서시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서시 부를 때 우리가 치머 서시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서시가 아주 좀 허찮은 집안에 좀 자랐어요. 그래서 빨래를 하러 물가에 갑니다. 일을 하러 가면 물에 비친 미모가 뛰어나서 세상에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잊고 가라앉았대요. 그래서 치머, 가라앉을 침자에 물고기 어자를 써서 치머서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빨랫감이 있고요. 물가예요. 그래서 빨래하고 있는 서시를 그려놓은 겁니다. 서시에 대한 유래의 고사성어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보통 효빈이라고 하고 서시 빈목이라고 하는데 서시가 눈살을 찌푸렸다. 찌푸리는 걸 본받았다 이런 뜻인데 눈살 찌푸리는 병이 있었습니다. 아팠거든요. 위장병이 살짝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다는 표정 눈가를 살짝 찌푸려도 너무너무너무 남자들이 예뻐했답니다. 그래서 못생긴 여자들이 이쁨 받는 건 저렇게 찡그려야 이쁨 받는구나 라고 따라했답니다. 자, 그러면 못생긴 여자들이 찡그리면 이쁩니까? 더 미웠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런 못생긴 추녀들한테는 다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남을 흉내를 내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 때 남의 단점을 장점인 줄 알고 따라하다가 곤욕을 치를 때 우리가 효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연예인 따라한다고 연예인 되는 거 아닌가 아시죠? 그럴 때 효빈이라고 할 때 그 주인공이 바로 서시입니다. 자, 침어했다는 서시를 보셨고요. 전한시대의 왕소군이 두 번째인데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미인이었습니다. 한나라 궁녀로 들어가서 임금의 선택을 못 받는데요. 그 당시에 한나라와 흉노족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공물을 바치는 시기에 결국에는 흉노족에 시집을 갑니다. 흉노족에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고국인 한나라에 돌아오고 싶었는데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흉노와 한나라 평화를 위해서 희생당한 미인입니다. 이 왕소군은 이렇게 악기가 꼭 그림에 그려져 있는데요. 그 악기는 바로 비파입니다. 왕소군은 고향을 생각하며 연주를 자주 했는데 이 연주 소리를 들었던 기러기마저도 날아가다가 이 왕소군의 미모와 연주에 감독해서
못 날아가고 떨어졌대요. 그래서 날아가는 기러기로 떨어지는 왕소군이라서 나간 왕소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치모의 왕소군까지 보셨습니다. 세 번째 미녀는 초선입니다. 삼국지에서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여인이지요. 초선을 탐낸 권력자가 동탁이 있고 양아들 여포 사이에서 미인계로 두 남자를 좋아하는 듯하여 이간질해서 여포가 동탁을 죽이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 초선인데요. 초선이라는 여인을 모티브한 여인은 실제로 동탁의 시녀가 있긴 했었대요. 다만 진짜로 초선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나관준 삼국지 연의에서 나관중이 대단한 여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주 미인인 여포와 동탁을 사이를 이간질한 초선입니다. 조선의 미문을 비유하는 한자어가 있는데 패월수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패 달월입니다. 달이 숨었다, 다쳤다, 수화, 꽃이 부끄러워했다 해서 초선의 미모를 꽃이 보고 자기가 너무 별로다, 꽃마저도 그렇게 예쁜 꽃이 부끄러워했고 아주 예쁜 달이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선의 그림에는 달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선을 패월, 달마저도 숨게 만든 초선의 미모다라고 해서 패월초선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양귀비를 보실게요. 양귀비는 이름이 양귀비가 아니고 성씨는 양씨고 귀비라는 직함을 받아서 우리가 양귀비 왜 하는데 원래는 당나라 현종의 며느리였는데요. 이 며느리를 아들한테 뺏어서 자기 후궁으로 만듭니다. 대단하죠? 아들 수왕의 아내였고요. 이름은 보통 우리가 양옥환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22살이었는데 당시 현종의 나이는 56세였어요. 당나라 현종이 정말 좋아했던 후궁 무해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적한해서 아들 데려서 놀고 있는데 무해비의 아들의 수왕이 데려온 이 며느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양옥환을 자기의 후비로 삼으려고 합니다. 졸지에 수왕은 엄마 자리를 자기 아내가 차지하게 돼서 아내가 갑자기 어머니가 된 격이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고요. 양옥환은 27살, 5년 후에 양귀비라고 책봉이 답니다. 정말 뭐 양귀비에 대한 이야기 많은데 이렇게 많이 예쁘게 좀 그려놓는 그림들이 많은데 실제로 양귀비는 좀 통통했다고 하죠. 피부는 정말 좋았고요. 당나라 양귀비가 이제 치마폭에 당나라 현종을 싸고 정사를 소홀하게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록산난이 발생을 해서 뭐 이야기가 길지만 간단히 볼게요. 양귀비가 피난을 가게 됩니다. 현종과 같이. 그래서 친인척은 다 죽고 양귀비 역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는데요. 양귀비의 미모와 관련 일화는 정말 많지요. 자, 양귀비가 화원의 어느 날 꽃을 구경했는데 꽃을 살짝 건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꽃이 자기 아름다움이 양귀비에 좀 비할 바가 못 돼서 스스로 부끄러워해서 입을 도로록 말고 숨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양귀비 그림에는 꽃이 좀 등장을 합니다. 양귀비의 미모를 붙들어서 꽃도 부끄럽게 만든 여인의 미모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화양귀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세상에 꽃을 부끄럽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수식어 붙는 한자 좀 볼까요? 서시는 물고기를 가라앉게 했고 왕소기는 날아가는 기러기를 떨어지게 하고 초선은 달을 부끄럽게 숨게 만들고 양귀비는 꽃을 부끄럽게 만든 대단한 미인들이죠.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 앞에 붙는 한자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추녀 보겠습니다. 추녀는 양홍선비의 아내 맹광이 있고요. 원고시대 황제의 넷째 부인 모모가 있습니다. 제나라 선왕의 왕후 종리춘이 있고요. 동진때 선비 허윤의 아내 완시녀가 있습니다. 한 명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맹광이라는 아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한재미 고사성어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밥상 들고 있죠. 눈썹 높이까지 올려서 남편을 받드는데요. 원래 서생 양홍은 공부를 마친 뒤에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가 맹씨의 딸인 맹광과
결혼을 하는데 정말 못생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못생겼지만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양혼과 함께 허례허식을 벌이고 알뜰히 살림을 꾸렸다고 해요. 하루 세끼 식사가 되면 정성껏 밥 지어서 세상의 밥상을 눈썹위까지 들어올리고 남편을 공손하게 바쳤다는 그 여인이 바로 맹광입니다. 양홍은 이런 보필을 받고 많은 책을 저술했고 당대 제1의 학자로 존경받아서 추녀였지만 남편 보필을 아주 잘해서 남편을 승진하게 만든 내조의 여왕 맹광이 추녀의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원고시대 황제의 넷째 부인 모모입니다. 황제시대에 보사몬, 약탈온, 게 여인들을 훔쳐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는데 훔칠 때 어떤 여인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쁜 여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쁜 여자들은 많이 뺏겼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보사몬을 그만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이 그 당시에 셋째 부인까지 있고 넷째 부인을 맞이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미인보다 덕과 재능을 지닌 여인을 넷째 부인으로 맞이하겠다 해서 임금이 손수 이 보사몬을 금지시키고 미모로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부인을 맞이할 때는 덕과 재능으로 해야 된다고 손수 보여서 거기에서 뽑힌 여인이 바로 추녀 모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모가 발견한 게 우리 역사적으로 뭐 보고 있습니까? 지금 청동거울을 보고 있죠. 거울이 없던 시기였고요. 산에 가서 돌을 캐고 광물을 캐다가 참 일을 잘했다고 해요. 모모가 이상한 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갈아서 청동거울을 만듭니다. 이 당시에는 거울이 없어서 물가에다가 얼굴을 비치고 있었거든요. 이 시대인데 모모가 만든 뒤부터 사람들은 거울을 보기 시작했고 인류의 거울 사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모가 이렇게 현명하게 물건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여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여인이어서 약탈혼이나 이런 거에 절대 가지 않았던 여인을 지혜가 있고 덕이 있는 여인을 황제 넷째 부인이 되면서 이렇게 좋은 것도 개발하는 좋은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추년대 또 하나의 역작을 만들었죠. 세 번째는요, 제나라 제선왕의 왕후 종리춘입니다. 종리춘은 제나라 성왕 때의 부인인데요. 부인이 되기를 간청했는데 외모가 보잘것없고 미천하여 선왕의 마음이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리춘은 또 시설을 읽고 덕행이 아주 잘 갖춰진 여인이었습니다. 종리춘은 주색잡기에만 빠져있는 선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정책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선왕의 실정을 지적하고 간신들을 몰아내고 정사를 굳건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선왕이 종리춘의 간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태로움이 극복이 돼서 종리춘을 옆에 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왕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종리춘을 이렇게 소재로 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 알려드립니다. 각화무염이라고 하는데 각자가 색일각이고 화자가 그림 화자입니다. 색이고 그린다고 무염이 되겠느냐 이런 뜻인데요. 자, 종리춘이 살았던 마을이 무염입니다. 무염이 같고 색이고 그려도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나라 선왕에게 나라 해결책을 제시한 무염군에 봉해진 왕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후 못생긴 여자의 대명사는 무염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종리춘이 아니라 그 여인이 살았던 마을 무염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진나라 원제 때 신하들이 주의라는 사람한테 악광과 같이 고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가 아유 제가 악광하고 비교가 되나요? 라고 겸손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어찌 무염이 화장을 한다고 하여 갑자기 서시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예쁘게 화장한다고 미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말을 했는데 비유법을 썼죠. 어찌 못생긴 무염이 화장을 한다고 해서 서시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염은 못생긴 여자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화무염은 우리 흔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무염은 종리춘의 못생긴 여인의 대명사로 써서 각화무염이다. 그러면 추녀가 미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못생긴 여자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못생긴 여자 축에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미인들보다 좀 덜하긴 하죠. 마지막 추녀 완시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진제 선비 허윤의 아내였는데요. 위나라 허윤은 완덕위의 딸 완시녀와 중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허윤은 신부가 너무 못생겨서 신방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완시녀는 남편이 대궐에 나가 중책을 맡고 왕을 보필하는 역할을 할 때 지혜와 용기를 주고 해결책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충고대로 왕을 제안하는 해결 실마리를 다 해서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허예는 완시녀를 믿고 부부로 연을 맺으면서 잘 살았는데 둘 사이에 아들 2명이 있는데 유명합니다. 장남 허기가 있고 차남 허맹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사례교위라는 직위까지 올라가고 둘째는 유주자사가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례교위라는 직책은 그때 당시에 중앙 관리들을 단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주자사는 지방 관리를 단속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계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아주 잘 키웠다고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미녀에 관한 이야기는 미녀와 술과 고기에 빠져 지내다가 나라를 망친 재앙들이 많으니 미녀를 경계하라 라는 뜻으로 조금 많이 인용하는 것 같고요. 추녀 이야기를 보시면 다 하나같이 현명하죠. 못생겼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인간 차별하지 마라. 예의를 지켜라 라는 뜻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인간에 대한 좀 편견, 외모로 너무 판단하지 말자. 공정한 대화 예의 좀 지키자.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미녀와 추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편견을 좀 버리는 계기가 되고 한자도 좀 보시고 이렇게 유익했으면 좋겠다 하고 만든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